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 급락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도 급반등이 나오고 이제 다음 주는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급반등이 나왔죠. 뭐 대부분의 섹터들이 상승을 했어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는 거 조금 보류해 보겠다 이런 소식 때문에 뭐 트위터가 약간 좀 버벅거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업종은 뭐 상승을 했습니다. 에너지 또 뭐 항공주, 기타 IT주들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어제 이제 국고처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6시부터 한 3시까지 준비를 해요. 근데 시황을 뺐어요. 왜 뺐냐? 분명히 미국 시장이 급반등이 나와야 되고 저도 투자자들한테 목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만약에 금요일 날 상승이 안 나오고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미국 시장이 반등이 안 나온다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대신 이번에 급반등만 나오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했는데 오늘 급반등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굳이 시황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 데드캣 바운스든 아니면 일단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움직임이든 어떤 것이든 괜찮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최근 보면 시장이 주는 대로 쫓아가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시장을 미리 한 발 예측하게 되면 왜 이렇게 움직여야 될 수밖에 없는지 파악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최근에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우리 원달러 강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은 보면 수요일 날 달러가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은 급등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때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도 겁을 먹고 일부 비중 조절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그래서 뭐 시장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금요일 날은 달러가 목요일 날 엄청 강세를 보였는데 또 오히려 또 밀렸다는 이야기죠. 이건 뭐냐면 달러 강세대로 달러 원 환율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들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든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 성장률을 좀 담고 또 시장이 안 좋으면 역배열되어 있거나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을 좀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설령 틀린다 하더라도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전략을 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이미 시장에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시장이 뭐 빠졌을 때 뭐 빠진 이유를 찾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빠지지만 앞으로 어떤 섹터가 좋아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좋은데 우리 이제 PD님이 송견지명에서 미래를 앞서가는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린다. 그래서 이제 송견지명이라는 타이틀을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주에 제가 보기에는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좀 더 편안하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화두는 복합비료입니다. 자, 어렸을 때 아주 꼬마했을 때요.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뭐 밭일을 하거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요소비료, 복합비료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 저 비료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색깔로 구분을 해줘. 저는 야, 요소비료 가져와 그러면 하얀 것, 복합비료 가져와 그러면 이런 거 했는데 오늘의 화두는 복합비료입니다. 자, 우리는 비료를 할 때 보면 뭐 인분이나 거름이나 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하는데 이런 게 냄새도 나고 또 관리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비료는 뭡니까? 패스트푸드 맛있긴 한데 사실 건강에는 좋지 않죠. 땅도 마찬가지죠. 이걸 너무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토질이 변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밑거름 할 때는 요소비료를 쓰고 평상시 때는 이 세 가지 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 뿌리를 만들고 또 잇거름을 하는 그런 복합 비료를 사용해야만 토질이 잘 유지가 된다.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도 복합 테마가 나오는 종목들이 강하다고요. 한 테마가 있어. 그 테마에다 또 다른 테마가 증폭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시너지 효과는 1 플러스 1은 2다 요거잖아요. 근데 1 플러스 1은 3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고 주식시장에서도 복합 테마가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최근에 한신기계가 가장 이제 강력하게 움직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신기계가 움직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해드렸는데 그대로 적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바이든이 방한을 하게 되고 원전 관련주들이 희동을 걸 텐데 어떤 종목이 좋을까? 보면 우리는
바이든이 삼성을 방문해. 그럼 당연히 뭐 미국이나 아니면 국내 반도체 주도가 활성화되겠죠. 자, 이렇게 뭐 증설을 하게 되거나 신규 투자를 하게 되면 수배 전반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수배 전반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또 원전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되는 이 광명전기, 정말 지지리도 안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제가 지난주에 제시를 해드렸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이제는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는데 방송에서 제가 요러저러한 종목을 보시라고 했죠.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광명전기를 보시라.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눌러줄 때 공략하시라. 그다음 저는 이제 이걸 찬스가 왔으니 리포팅을 통해서 바이든이 삼성 공장 방문한다. 그렇다면 증설을 할 것이고 수배전반 들어가고 또 원전 관련주의니까 광명전기를 공략해 보자. 근데 상한가를 이제 기록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죠. 자, 최근에 이렇게 복합 테마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 기산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 바닥권에서 제시를 해드렸다고요. 저는 이 문자 내용인데 요날 이제 오후 장 후반에 제시를 해드려서 한 이제 98%까지 최근에 급등이 하는 양상을 좀 전개됐는데 4월 28일 날 보내드렸죠. 자, 이 종목이 왜 강하게 움직였을까요? 원래는 벳셀이 이제 세게 움직였다고요. 벳셀은 투자자분들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기서 제시를 해드렸고, 저는 리포팅을 이제 요날 이제 급등 전날 해드렸는데, 자, 벳셀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게 현대차하고 맞물려서 자회사가 현대차하고 협업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주도주가 형성이 됐죠. 그때 현대차가 관련 재료를 내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얘가 희어갈 때 다른 종목들이 약간 지지부진할 때 UAM 관련주들이 이 기산텔레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뭐 자회사를 통해서 자회사 오피니언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얘가 이제 5G를 관련해서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삼성이 5G 투자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얘가 이 시세를 견인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UAM이나 5 관련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지수 걱정은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음 주 주시장은 복합 테마의 파괴력이 입증이 되는 그런 종목 장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종목 장세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분명히 국제금융이나 국제정세나 또는 각종 외교 관계에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인다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을 해봐야죠. 다음 주에 당장 바이든이 우리 대통령과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 왜? 우리는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 그동안은 최근에는 약간 미국하고 약간 소원했는데 이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더더욱 종목들의 움직임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이든계 테마와 또 우리 대통령 윤석열계 테마를 이제 제가 분류를 해서 해드렸는데, 이걸 제가 분류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했어요. 어제 한 9시, 10시까지 이걸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음 주 이후에는 이런 바이든계 테마와 윤석열계 테마를 잘 공략한다면 상승 초기에 좋은 종목들을 잘 공략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성장 섹터에서 보자고요. 항상 제가 성장 섹터는 반도체 2차 전지는 꼭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뭐 2차 전지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 고객들에게 제시해드릴 일이 없어서 좋은 종목들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때때로 많이 제시해드린다요. PCB가 움직일 때는 뭐 대덕정자나 심택이나 이런 종목을 제시해드렸고, 또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일 때 그런 종목들을 제시해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또 지난주에는 뜬금없이 동진 세미캠을 또 하시라고 또 했어요. 그래서 그 종목이 좀 잘 움직였고, 또 해운 관련주들이 좋겠다. 그래서 펜오션을 하시라. 근데 그런 종목들이 한 종목씩 제가 제시를 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잘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장 섹터는 꼭 봐야 된다. 그럼 왜 봐야 되냐? 역시 바이든이 웨이퍼 들고 연설을 하고 있죠. 분명히 중국을 잡기 위해서는 삼성의 도움이 필요한데 주로 반도체나 5G 쪽에서 필요하다. 그럼 이번에 평택 공장에 방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 증설이나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좋겠지만 오히려 장비 관련주들이 잔뜩 기대를 머금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은 뭐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안정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하시고 폭발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하셔야 되겠어요? 바로 수배 전반 관련해서 또 원전과 관련해서 이런 복합 테마가 형성되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겠죠. 광명전기 올라갔지 않냐?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마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순환매가 나오게 됩니다. 1등주, 2등주, 3등주 있어서 순환 랠리가 나오기 때문에 한 종목 있어요. 이따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미는 섹터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최근에 뭐 첨보, 대주전자 재료 별로 안 좋은 종목들은 다 줄줄이 하락을 했잖아요. 1등주는 LNF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LNF를 지금 100% 정도 되는데 수익률이 200%, 300%까지 끌고 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객들에게도 찬스가 오니까 공략해 드리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좋고 앞으로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어쨌든 지금 현재 폭발 사고나 이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꿈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전기차 관련 소재나 장비 업체들 그리고 전고체 특히 전고체 배터리 업체인데 이 업체가 M&A나 이런 휩싸이는 종목이 있다고. 최근에 이렇게 복합된 테마가 한번 움직이면 폭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종목도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 하는데 한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한 3시까지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출하시든 식사하시든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오셔가지고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얻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무료로 좋은 종목 한 종목씩 콕콕 찍어서 제시해 드리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바이든이 또 드라이브를 걸고 우리에게 또 손을 내밀 쪽이 어디냐? 원전 쪽이다. 왜냐하면 지금 원전의 거의 대부분이 그 로사톰이 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로사톰의 시장 점유율은 한 70%까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고 또 중국의 친구 러시아를 견제해 놔야만 앞으로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남중국해를 장악하려고 할 때 적절하게 제어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러중을 잡기 위해서 한미 공조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때 폭발 사고가 있고 나서 시사롭게 원전은 짓지 않았는데 너희가 잘 짓지 않냐? 그러니 와서 좀 도와주라. 너희 기술력 뛰어나니 이런 입장을 보일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을 결정적으로 끝낼 수 있는 전쟁의 끝은 미국이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고민을 하는데 과연 이 전쟁을 장기화로 끌고 가면서 자기들의 원유나 천연가스를 유럽 쪽에 적절한 가격에 팔고 또 방산주들 어떤 미래 전략 자원들을 잘 팔면서 이것을 유지를 할 것인가. 그리고 러시아 힘을 빼서 중국에 못 도와주게 할 것인가 또는 러시아를 싸잡아서 중국에 힘들게 할 것인가 이런 전략을 결정할 텐데 좀 단기로 갈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아직도 지금 전쟁 이 사태는 진행형이죠. 이제 문제는 가장 핵심은 러시아가 과연 전술핵을 쓰느냐 그리고 몰도바도 전선을 확장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몰도바로 전선을 확장하게 되면 전쟁이 또 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삭죽기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두 종목 정도는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그 종목은 이삭죽기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해운주들을 제가 바라했잖아요. 자,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를 했죠. 그럼 다른 데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들어와야 됩니까? 육상이 어려우니 배로 싣고 와야 되기 때문에 해운주들이 좋고 그래서 성과도 올라가게 되고 자, 그렇다면 이런 해운주들 봐라. 근데 제가 해운주들은 뜬금없이 지난주부터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페노선을 공략하시라.
이제 페노션은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종목 공략해야 되느냐? 시장에서 흔히 알고 있는 대한해운이나 뭐 기타 종목을 공략해야 되느냐? 숨은 수혜주인데 상승 초기에서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는 그런 종목 공략해야 되냐? 저는 무조건 상승 초기를 공략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빛을 발하는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시장의 중심축을 잇고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상승 초기만 공략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도 오히려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은 누군가 받치고 있고요.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올라가면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절대 지지 않는 방법은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정별 상승 초기로 공략한다면 틀림없이 주식은 성공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인드를 좀 바꾸시고 이런 전략을 저와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고 관련주는 제가 크게 이야기를 안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충분히 거래도 많고 또 폭발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원전이나 또는 로봇이나 뭐 또 유해인 관련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은 좋다고요. 근데 사실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단발성이고 거래도 없어요. 그림의 떡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거래가 약간 붙어서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미국이 마셜 플랜을 새롭게 진행을 할 수 있다. 2차 대전 재건하기 위해서 유럽을 도와줬던 그런 프로젝트가 마셜 플랜이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야 너희 무기도 좋고 또 건설을 또 잘하는데 재건 사업에 좀 참여해 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은 일부 거래 없는 종목들이 띄워서 약간 또 올라가려고 하는데 잘못 물려게 되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래가 좀 실렸기 때문에 상승 초기 좋은 자리라면 공략하셔도 된다고요. 그런 종목이 한두 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할 텐데 마침 쾌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동맹 관계에 있는 중국이나 북한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수를 써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코로나 봉쇄령 때문에 좋지 않죠. 그것 때문에 루이비통 같은 데에서 야 그럼 VIT들에게 뭐 이 맛있는 거나 아니면 간편식 좀 배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지금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만약에 이웃이가 또 추가 봉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3D 프린팅이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에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쳤죠. 근데 앞으로 이게 우리도 경험을 해봤지만 한번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이게 확산이 된다고요. 그래서 3D 프린팅을 잘 봐야 되고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반짝 상승을 했죠. 19만 명이 발생을 했는데 확진자가 그래 우리 인정한다. 이제 이것은 뭐예요? 다른 쪽에서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키트도 주고 또 백신도 주고 특히나 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경구용 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우리가 만든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관련이 잔뜩 기대를 먹고 있는 흐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윤석열계 테마, 우리 대통령 테마는 이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그중에서도 새 정부는 모빌리티 이쪽을 국정 과제로 채택을 해서 이쪽에서 계속 훈풍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UAM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 UAM에 대해서 제가 며칠에 걸쳐서 지난 한 달 전에 또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은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죠. 새로운 쪽으로 잡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UAM 쪽을 자꾸 이제 인천에서 이 서울까지 오는데 10분 정도면 된다. 그래서 가격은 싸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항공 택시도 포함이 되고 또 드론 택시, 드론 배송, 자율주행 이런 부분까지 다 UAM에 포함된다고요. 이제 항공 택시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이번에는 드론 택시나 드론 배송과 관련된 드론에 관한 것들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나오고. 근데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좋지만 기타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은 그닥 좋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워런 버핏이 뭐 옥시덴탈이나 이런 종목을 투자해서 이번에 또 급등이 나왔죠. 차라리 통신주를 하시라.
왜냐하면 통신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각종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UAM 사업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차라리 통신주도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통신주를 차라리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도 다음 주에 한번 움직일 수 있고, 또 생분해 플라스틱과 관련된 새로운 또 테마도 살짝 매물을 소화하고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플라스틱 사용 왕국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포장용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게 바다에서 많이 버려지게 되고 이게 땅에서 썩는 기간이 500년이나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선조들이 조금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지금은 지구를 좀 잘 살려야 되고, 이 시장이 2025년까지는 배 이상으로 성장을 합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펼친다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플라스틱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전 세계에서 코카콜라도 야 앞으로 2030년부터는 우리 재생 원료를 50% 이상 사용할게. EU에서는 올해부터 1kg당 1,080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봉지. 독일도 마찬가지요. 이걸 사용하는 걸 금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세계 정부에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대한 재활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업들은 여러 가지 자기들이 우리 이쪽 좋아. 그래서 우리 이미 투자도 하고 있고 해서 LG화학이나 롯데케미컬이나 SK케미컬이 적극적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새롭게 이제 드라이브가 걸릴 수가 있고, 아주 큰 테마는 아니에요. 근데 한번 살짝 매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쪽은 제가 자세한 부분은 이따 무료 공개 방송,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무료 공개 방송을 11시에서 하니 이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자세하게 분석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대신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종목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석하셔서 좋은 거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새롭게 이야기했던 테마들은 항상 좀 잘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좀 다음 주에 또 집중해야 될 쪽이 어디냐? 드론 택시가 나온다. 특별법 초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자, UAM 특별법이 이번 달에 최종 완성됩니다. 그러면 뭐 항공 택시나 배달 드론 뭐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UAM은 항공 택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뭐 배달 드론이나 또는 뭐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자, 그럼 새 정부에서 국책가주를 선정을 했어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근데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요.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쪽을 좀 집중해야 되는데 지난달 중순에 국토부에서 여기 한국교통연구원에다 야, 특별법 제정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연구 영역 좀 해봐 했더니 연구 영역을 딱 4월 중순에 가져왔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특별법 초안을 작성했어요. 근데 주도적으로 하는 데가 UAM 팀코리아예요. 그래서 이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협의를 거쳐서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 날 16일 날 드디어 이제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뭐 수정 문구가 있는가 보고 마지막 국회에 제출해서 상임위에 올해 5월 달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관련주들은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죠. 자, 여기에다가 정부에서 또 각 부서에서 이쪽에 적극적으로 드라이브 거는데 이제는 UAM 미착륙 장비 버티포트라고 했죠. 영국에서도 이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또 기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1인칭 시저기를 개발하고 또 그 다음에는 도심에서 실증 노선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자,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먼저 벳셀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파이버 프로가 사이즈가 좀 적은 종목이 연속 상한가를 쳤고 기산텔레콤이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요? 자, 벳셀 에어로페이스가 또는 기산텔레콤 이쪽에서는 뭐 피니언을 통해서 자회사들이 국책 사업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실증 사업에
참여를 해서 또는 초청기간으로 참여를 해서 5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다 본업이 아니라 자회사들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움직였어요.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두 종목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복합 테마 말씀드렸죠. 자, 수직 이착륙 비행 로봇. 앞으로는 이제 실제로 이런 실제적으로 비행체를 만들고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예요. 그렇게 되면 복합 테마가 형성이 되죠. 이런 종목. 그리고 설계부터 운용까지 일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인데 또 국내 이런 기업이나 아니면 글로벌 기업하고 복합 소재를 개발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수혜주이기도 한다면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순환매 흐름을 읽는다고요. 예전에 보면 제가 천연가스 관련할 때 처음에는 GS를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를 이야기했다가 경동도시가스를 이야기했다가 대성산업으로 이렇게 순환 흐름을 초기에 잘 잡아들여서 정말 좋은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순환매 흐름을 읽어보면 앞으로 이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 종목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서 미국이 결정한다. 빅피처는 미국이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바이든하고 면담을 했다고요. 근데 드라기가 하는 이야기가 야 나는 휴전이 필요하다. 근데 바이든은 즉답을 피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이든이 생각하는 부분은 급작스럽고 무리한 종전이나 휴전보다는 이 사태가 지속이 되는 걸 바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라는 이야기죠. 중국을 잡으려면 러시아가 안 도와줘야 돼요. 근데 친구 힘을 빼놓으면 나중에 혼자 고립무원에 빠질 수가 있다고. 중국이 대만을 탐낼 때 또는 남중국해에서 영역을 확장하려고 할 때. 그래서 중국을 잡기 위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11일 날 적대국이 미국의 개인들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걸 차단한다. 이런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출범을 시켜서 여기서 중국 협의체를 대응하려고 하는 중국의 경제 협의체를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대만 해협도 거론한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열받아 가지고 야 너희 그러면 돼 하면서 성명을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특히나 중국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알박기를 잘합니다. 남중국해에다가 모래섬 하나 지어놓고 여기는 우리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러시아도 몰도바 여기에다가 친러 지역 하나 해놓고 나중에 나토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알박기랍니다. 이번에 중국이 솔로몬 제도에 이런 알박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커트 캠벨이 아시아 정책 수립하는 정책관인데 급파가 되면서 미국에서도 대중국 반격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왜 그럴까요? 11월 중간선거도 있고 미국도 지금 힘들잖아요. CPI가 뭐 8.5%, 지난달에는 8.5%, 이번 달에는 8.3%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각한데 중간선거도 있고 이런 난국을 타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중국은 계속 치고 올라가죠. 미국을 유일하게 압박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밟아놔야만 자기들이 독야청청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침 중국에서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성장률이 좀 주춤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쾌재를 부를 수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 봉쇄가 좀 더 진행이 된다면 독일의 가동도 멈추고 공장 왜냐하면 각종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주의 관광지도 텅 비는 또 독일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또 가처분 소득이 또 줄게 되면 어디 놀러 가는 것은 제한되겠죠. 그래서 호주의 관광지에 텅 비는 나비 효과가 발생했다.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려고 할까요? 자 연말에 역대 최대 정치 행사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잘 통제가 안 되면 시진핑의 정치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계속 진행하고 그럼 이제 조금만 더 코로나 확산되게 되면 또 봉쇄 이야기가 나올 거란 이야기죠. 이웃시에는 200만이 살고 있는데 200만 개 이상의 제품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또 봉쇄가 되게 되고 중국의 봉쇄가 강화되면
공급망 우려 때문에 3D 프린팅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지난번에 한번 제시해드렸는데 올라갔다 눌러줬죠. 좋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자, 지난주에 제가 원전 관련주, 뭐 해외 기술 입찰할 때 기술 입찰해서 제출해야 된다. 세계 세 번째로 원자력 핵심 장비를 개발한 업체다. 이런 종목을 제시해드렸는데 이 서전기전이 화요일 날 18% 올라왔어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 찍어서 드렸어요. 18%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진도 마찬가지예요. 우진이 이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기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방사능 오염이 제일 심각한 세시움 95%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갑자기 그냥 24%가 튀어버립니다. 저 아침에 한 1%나 이쪽에서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시해드리고 월요일 아침에 저도 문자를 보내서 공략을 했는데 그게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갔죠. 자, 이런 미래를 읽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난주 방사성 관리 용역 또는 가동 정비 이런 예방 정비 업체들이 좋아진다 했는데 오르비텍이 또 15%가 올랐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원전 관련주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나 볼까요? 저는 광명전기도 제시해드렸는데 제2의 광명전기가 될 수 있는 발전에서 배전방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이 종목을 한 종목 제시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핵 연료봉 관련해서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상승 초기에 있으니까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테마는 순환매가 나옵니다. 그 순환매 흐름을 잘 읽고 상승 초기에 따끈따끈한 종목을 잘 공략을 하면 저처럼 일주일 만에 계좌가 18% 불어나면서 수익률 베스트 1위가 돼요. 또 종목을 한 번 하면 뭐 지금 71%에 찍었는데 90몇 %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3월과 1분기 때 제가 베스트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전략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월요일 날 계좌가 10%가 올라갔어요. 근데 안 팔았어요. 그래서 장중에 좀 눌러주더라고요. 목요일 날이 기산일이에요. 목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는 수익률 베스트가 안 됐는데 다시 금요일 되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올라가서 기산텔레콤이 또 84.63%까지 계좌가 올라왔다는 얘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힌트 랭킹 쇼에서 뭐 몇 %가 아니라 17%, 30 몇 % 이런 전략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상승 초기 하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오르비텍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시해드리고 저는 월요일 아침에 여기서 공략해드렸는데 단기간에 15% 급등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침에 매수해드리고 급등 나오니까 팔아드려서 스윙으로 공략한 게 당일날 15% 올라가서 좀 차익 실현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종목 이번 주에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시해드리고 이날 월요일 날 리포팅을 서정기전에 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18%까지 올라가니 좀 파시라. 차익 실현하시라. 그리고 기산텔레콤은 여기서 제시를 해드리고 문자로 제시해드렸는데 이게 98%까지 올라와요. 지금도 들고 계신 분 계세요. 또 다음 주에 슈팅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베셀도 이때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 새롭게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을 상승 초기에 공략하면 급등하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제시케미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면 대주산업처럼 이 바닥권에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158%가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또 신성홀딩스처럼 뭐 설마 이런 종목이 올라가겠냐 했는데 150% 이렇게 치솟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리고 잘 걸리게 되면 이렇게 1차 상승, 2차 상승 나오면 500%도 나오는 종목이 있고 리포팅을 통해서 또는 리포팅 해드렸던 데가 이 바닥권인데 875%까지 10배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 단기 바닥을 치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시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음 주에는 화려한 종목 정사가 나올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거 따라가면 죽음이에요. 대신 항상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상승 초기 종목을 공략한다면 다음 주에도 멋진 승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뭐 1분기 3월 달 그리고 2주 연속 수익률 베스트가 되고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800%, 100% 이렇게 올라가는 게 무엇 중요합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다 같이 베팅을 해서 급등이 나오는 게 중요한데
이 어려운 장에 제가 그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다 사자. 이번 주까지 저희 고객이 되신 분께 다 사자. 다음 주에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려운 장이지만 그래도 요즘에 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게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꼭 하나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따라가지 말고 이슈와 재료를 먹는 상승 초기만 공략하면 폭락장에서도 분명히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힘내십시오.